네,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어쩌면 하다 말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죠. 저번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있는데 일체 자체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그 자체 이런 물질이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원리를 가질까라고 대표적으로 두 개를 써볼 수 있다는 것을 해봤다는 거고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이 이런 파스칼의 원리, 치약자는 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한편 이런 일상적인 것 자체에 연결을 시켜본다면 도움이 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하다가 부력의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력의 얘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기압이 세고 갈수록 나올수록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올수록 이게 유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 전체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몸소 알아봐야 할 텐데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봤나요? 아니면 어디서 찾아봤거나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모두 합한 거예요. 그쵸? 아무튼 이 모든 거를 합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한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또 잠깐 고민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한편 이렇게 스스로 알아보고 정리도 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것도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짬을 내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잘 우리가 전에 했던 지금까지 일반 물리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관련을 해서 본 것들을 보면은 이것은 그 크기가 자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한번 그것과 비교를 해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이 여기가 만약 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질량이 있겠죠. 그 질량을 M 뭐라고 하는가 좀 비어 있었다고 아닌가 void라고 해보는 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력의 크기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말이죠. 한편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만큼을 가지는 물이 여기에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물의 무게만큼 딱 그것만큼의 매스 G가 된다는 거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얘가
가령 이것처럼 물에 동동 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뭐 자연물 중에서도 연꽃 같은 거나 나뭇잎 같은 게 물에 동동 떠 있으면 뭐 이거는 개념적으로 나무 토막을 갖다 댄 것일 뿐이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스몰 h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조금씩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물이 이렇게 있고 아무쪼록 어쨌든 간에 무언가가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뭐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중력 이것 자체가 지구에 의해서 뭐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지는 중력 자체와 그리고 여기서 이것의 성질 때문에 차이적으로 생기는 부력이 같게 되는 거죠. 크기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제가 좀 전에 보여줬지만 그런 스몰 h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연습 삼아 풀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역도라든가 그런 거 들 때보다 물에 들어갔을 때 들기가 더 쉬운 거 알죠? 그것은 당연히 부력이 이 표면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편의상 표현을 하면 바깥쪽으로 작용을 해서 이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그래서 여기서 그냥 형식적으로 겉보기 웨이트라고 해서 그 웨이트 맞습니다. 라이드 웨이트 할 때 웨이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무엇보다 실제의 무게에서 여기서는 스몰 w로 적어야 할 것 같아요. 워크가 아니고 실제 웨이트에다가 부력의 크기 그쵸? 이것은 차원이 힘과 같아요. 뭔지 알죠? 거기에다가 부력의 크기를 부력을 뭐라고 하는가 부를 보통 그냥 여기서 말하면 B라고 합니다. B. 그래서 이것을 뺀 것을 A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그 역도 드는 크기가 100kg인데 이것을 어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그런 통 같은데 풀장 같은데 아무튼 들어가서 했을 때 이만큼의 부력이 윗방향 굳이 말하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게 작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하다를 많이 말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요즘 하는 물리가 좀 근본적인 얘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기 중이랄까 그냥
여기서는 100으로 들어올려야 한다면 뭐 모래에서는 70으로 70의 힘만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체에서의 겉보기 무게라고 합니다. 뭐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편 이것을 제가 얘기한다면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무력의 크기 자체는 바로 이것이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아이디어 유체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했는데 이것을 조금 잘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계산을 잘이라기보다는 편하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했더니 이런 게 나왔더라. in compressibility 압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부피가 예를 들어서 100이 있으면 100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소스라든가 홀이 없어요. 아무튼 뭔가 막 나온다든가 뭐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뭐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편의상 말 그대로 이거 그대로 흘러간다. 이거는 특색적인 면이 좀 있긴 합니다. 넣어도 되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보기를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incompressibility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homogeneity 이게 모든 곳에서의 밀도가 같으면 어떨까? 그 계산이 정말 편하죠. 근데 이상적이라고 해서 꼭 이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은 성조했을 수 있고 좀 모였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incompressibility만 잘 주면 얘는 그냥 옵션적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점성이 없다는 거예요. 글루터네시티가 없습니다.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점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얘를 이런 거를 이렇게 당겼는데 얘가 버티는 거죠. 그걸 점성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하나 더. 회전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무작정 외운다고 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본질상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도 없어요. 회전을 하면은 이게 빙글빙글 도니까 계산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조금 더 미적분해서 나오는 표현을 써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간에서 유체가 있을 때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뭐 그리지 않은 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속도 장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속도 장을 그릴 수 있을 때 이것이 크게 마당을 이루죠. 큰 마당. 필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할 거예요. 일반 물리 수준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쓰면 듣기만 해보세요. V의 컬이 제로다. 이런 말은. 그리고 소스나 홀이 없다란 말은
이거는 한편 제가 쓰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성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점성 계수라고 나중에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을 편의상 뭐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가 없다. 뭐 이렇게 쓰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incompressibility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나 이걸? 아무튼 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회전이 없으면 편하고 점성이 없으면 편하고 뭐 들어가고 나오는 거 뭐 떴다고 치고 뭐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면 계산이 편리하다 이거예요. 알죠? 그러다가 아무쪼록 이렇게 되어서 이게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란 이거를 잡고 무난하게 이것도 지우고 여기서 이제는 유체라고 쓸게요. 유체가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그런 것 자체를 말하는 그런 원리적인 방정식 같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는 한편 그거를 잘 보기 전에 유체는 말 그대로 잘 흐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상술인데 유체 요소라고 일레만 같은 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으면 이것이 선의 모양을 그린다고 하면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알죠? 그런 데 있어서 이거를 한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번 볼 부분은 용어적인 부분이 좀 나오긴 해요. 조금 공학적인 냄새가 좀 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잘 보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무난하게 질량 보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통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에너지 보존. 이건 양적인 거고 이거는 장적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여기서 이것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이거는 그냥 좀 통상적으로도 유명해서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해요. 이게 유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 전자기학 뭐 이런 데서도 나오는 녀석입니다. 흐르기만 하면 돼요. 흐른다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 왔다 움직이고 거동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좀 원래 형태가 궁금할까봐 좀 적어주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간지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뭔지는 J라고 쓰면 뭔지는 전자기학 가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여기서는 일반 물리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경만 하세요. 근데 좀 멋지지 않나요? 뭐 이런 걸 보면 여기선 이런 건데 이거를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저번에 파스칼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보다는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웨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면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동그래요. 뭐 그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잡아본다는 거예요. 잡아보는 거.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피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피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것도 100이겠죠. 자, 잘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이제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당연히 그냥 쭉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100이 이만큼이야. 좁은 데에서는 100이 이게 잘 슈슈슉 나가려면 더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겠죠. 이것은 다분하게 당연히 이것이죠. 이거 100이 들어오면 100이 나가야죠. 100이 나갔으면 100이 들어오는 거죠. 뭐 어디서 받거나 그러지 않는 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뭐 단위 시간당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무 매일 필요는 없고 아무튼 1, 2, 3 뭐 이런 식으로 지나요. 단위 시간 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를. 델타 B는 같을 것이므로 여기서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델타 T라고 해보자. 이런 센스를 그냥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10초가 되면 10초, 15초가 되면 15초,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이것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부피랑 여기 나간 부피가 같아야 돼. 이때 동안. 그럼 보자. 여기서 여기를 VI라고 그러고 여기를 크기를 V 파이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봐 한번. 응?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대략적으로 여기에 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 이것도 정해줘야지. 에어라 이니셜 에어라 파이널. 그러면은 이 부피가 같대. 해볼까?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쁘게 정리해주면 A, B라는 것이 일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이걸 여기다 찍어. 그래서 뭐 이러면서 통로가 넓은 곳에서는 바람이 분다 그러면 공기가 좀 느리게 되고 좁으면 좁을수록 좁은 문으로 갈수록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왜? 최소한
우리가 아이디얼 플루이드, 이상유체, 아이디얼한 유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된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이미 이상유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하기를 연속방정식 얘기 나오는 A, B를 그냥 특별한 이름 붙여서 이렇게 적어줘 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다고요. 이거 자체는 여러분이 알듯이 부피 자체에 대한 시간의 미분이므로 얘를 편의상 rate 알죠? rate의 r을 따서 b라고 하면 얘를 그냥 한번 정해본 겁니다. 공학적인 냄새가 나는 부피 그러면 그런 rate 부피 흐름률이라고 하자. 자, 이런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균이라면 이게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질량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질량으로 스몰 m이라고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내가 한번 정해줘 보고 싶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굳이 적으면 이게 혹시나 내가 편미번호를 적을게요. 라운드 T 실은 이제 이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렇고 이건데 이게 m인데 로 부피죠. 만약에 로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편리하게 또 호모제네이티라고 하는 거는 편의상 할 수 있는 내린 게 저겁니다. 이거 m 다시 써서 나는 이 볼륨 말고 매스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죠. 그러면 이게 로 r이 됩니다. 로 r 로 r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로 r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난하게 질량 흐름률이라고 하자고요. 예. 실제적으로 몇 킬로그램짜리가 다니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되어 온고요. 이렇게 했고 이번에 했는데 이제 대략 30분짜리가 넘어가서 다음에는 이 에너지 보존에 해당하는 그런 이퀘이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뭐라도 적어보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래서 이번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유체 안에서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유체 역학이 모두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